네, 다음으로는 클래스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문제에서는 클래스 간 불균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 검색 시스템을 예로 들면은 관련 없는 항목의 수가 관련 있는 항목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전체 웹페이지가 이제 샘플이 되겠죠. 그때 우리가 관련 있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웹페이지는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련된 키워드와 관련 있는 항목의 수가 관련 없는 항목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관련 있는 항목이 훨씬 더 적고 관련 없는 항목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검색 문제에 대해서 클래스 불균형이 있을 것입니다. ROC 커브 곡선 자체는 클래스 불균형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TPR이랑 FPR이 각각 양성 클래스랑 음성 클래스 내에서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ROC 커브 곡선 자체는 클래스 불균형이 있다라고 해도 어떤 곡선이 이제 제대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전체 데이터셋에서 각 클래스의 비율과는 무관하게 계산되는 값이 이제 TPR, FPR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클래스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 대해서 ROC 커브의 유용성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성이 줄어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왜냐면은 거짓 양성 false positive의 수가 크게 변해도 FPR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성, 그러니까 뭐 검색 시스템에서 관련 없는 키워드의 웹페이지가 100만 개 정도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100만 개 정도가 관련 없는 음성 샘플이 되겠고요. 그 중에 우리가 1000개가 이제 거짓 양성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없는 키워드의 웹페이지가 100만 개인데 그 중에 1000개가 우리가 검색 시스템에 딱 쳤을 때 떠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FPR을 계산했을 때 FPR은 0.001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검색했을 때 잘못 든 이 1000개가 10배 증가하더라도 네, 10배 증가를 하더라도 만 개로 증가하더라도 FPR은 0.01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ROC 커브가 결국에는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텐데요. 이제 FPR 자체가 0.1이냐 0.01이냐는 뭐 사실 여기 어디 근처겠죠. 그래서 이렇게 FPR이 결국에 거진 양성이 개수에 따라서 굉장히 적은 차이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모든 액션이 이 ROC 커브 왼쪽 극단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곡선의 대부분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검색 시스템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웹페이지가 있고 우리가 검색에 딱 쳤을 때 나오는 거짓 양성이 있을 텐데요. 실제 관련이 없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하고 검색 시스템이 보여주는 이런 웹페이지들 개수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 웹페이지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웹페이지 개수에 비하면은 그런 거짓 양성은 되게 적죠. 그래서 이런 0.001, 0.01 정도의 FPR이 존재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ROC 커브에서 볼 수 있듯이 FPR이 굉장히 낮은 쪽에서만 우리가 액션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혼동 행렬을 요약하는 다른 방법들이 사용되고 그게 바로 이제 프리시전 리컬 커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시전 리컬 커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 이제 잠깐 봤었지만 프리시전 리컬 커브는 음성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문제에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서 물체를 탐지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탐지기가 이미지의 이제 작은 영역을 분류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미지 전체 이미지가 있고 우리가 그 이미지 내에서 작은 영역이 있고요. 이 영역을 우리가 탐지기가 분류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검사한 패치의 수, 검사한 영역의 수, 즉 이제 참 음성의 수가 알고리즘의 이제 매개 변수일 뿐 문제 정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이미지 탐지 알고리즘을 좀 잘 알아야지 사실 이런 개념을 좀 알기는 할 텐데 뭐 다른 예시를 들게 되면은 정보 검색 시스템에서도 초기 후보 항목 집합을 선택을 하는 것은 알고리즘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웹페이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것은 그냥 알고리즘의 일부이고
그 중에서 음성 집합의 크기는 검색된 총 항목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매개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정의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쓰게 되면은 시스템의 성능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FPR 대신에 양성 샘플에만 계산되는 프리시전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밀도 p 타우는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결국에 앞에서 봤었던 그 TP 타우, TP 타우, FP 타우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서 타우는 분류 인계값을 나타냅니다. 이제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 분류 인계값을 통한 여러 가지 프리시전이 나올 수가 있겠고, 이 프리시전과 리콜, 타우에 따른 프리시전과 리콜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리콜은 이제 TPR과 동일한 수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타우에 따른 프리시전 리콜 커브도 앞에서 이제 그렸듯이 그 여러 가지 점을 찍어서 그걸 이은 선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밀도, 프리시전이랑 리콜, 재현율은 이제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높으면은 예측한 양성 중에 실제 양성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모든 실제 양성을 찾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 리컬이 높으면은 실제 양성 중 많은 부분을 찾았다는가 이것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거짓 양성을 포함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 이제 정밀도와 재현율을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진분류 문제에 대해서 예측치가 0과 1로 주어지게 되겠고 트루 값도 0과 1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어졌을 때 정밀도와 재현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프리시전은 이렇게, 리콜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결국에 프리시전은 우리가 예측한 1을 다 분모로 합산해서 두게 되겠고요. 분자는 예측한 1과 그리고 실제 1을 곱해졌을 때, 즉 이제 트루 파지티브가 되겠죠. 트루 파지티브를 다 합산한 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콜을 보게 되면은 리콜은 이제 실제 트루인 값이 이제 분모로 그 합산해서 들어가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위에는 이제 둘 다 1이어야지만 이제 합산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루 파지티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임계값 타우를 변화시키면서 정밀도 대 재현율을 그래프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게 바로 정밀도 재현율 프리시전 리콜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우를 서로 다르게 해서 우리가 y 햇을 수치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겠죠. 타우가 뭐 높고 낮음에 따라서 y 햇이 0과 1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y가 1이었던 애가 타우를 뭐 높이거나 낮췄을 때 이제 0으로 y 햇이 0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타워 값의 변화를 통해서 y 햇의 값의 변화를 통해서 프리시전과 리콜이 달라지게 되겠고, 그때 이제 리콜과 프리시전 각각 이제 점을 한 개씩 찍어서 얘를 이렇게 이은 애들이 프리시전 리콜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모델에서 아웃풋된 확률 값을 가지고 타워 값만 변화시켜가면서 스트레스홀드를 조절을 해나가면서 이제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곡선도 아래 영역 면적이 클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대로 프리시전 리콜 커브도 A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시전 리콜 커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일 숫자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봤듯이 AUC처럼 이제 여러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앞서 말했던 대로 에리어 언더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ROC 커브의 AUC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는 precision at k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precision at k라는 이 점수는 재현율을, 즉 이제 리콜을 고정을 시키고요. 그때 precision이 어떻게 되는지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상위 K가 11대 항목이 재호출된 경우에 정밀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예를 들면은 검색을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검색 결과에 상위 몇 개만 볼 것 같은 정보 검색 이럴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10개에 대해서 이제 본다, 프리시전을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말했던 대로 PR 커브의 에리어 언더 커브를 볼 수가 있게 되겠고 ROC에서 AUC랑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방법은 이제 인터폴레이티드 프리시전인데요. 이제 정밀도가 재현율에 따라서 단조롭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류기가 10% 리콜에서 90% 프리시전을 그리고 20% 리콜에서 96%의 프리시전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10%의 리콜에서 정밀도를 측정하는 대신에 10%의 리콜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정밀도인 이제 96%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관된 정밀도라고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보관된 정밀도, 그 이제 인터폴레이티드 된 정밀도의 평균을 평균 정밀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프리시전이라고 부르고 이 에버리지 프리시전 AP는 인터폴레이티드 된 프리시전 리컬 커브 곡선 아래의 면적과 이제 같게 되겠지만 원래 프리시전 리컬 커브 곡선 아래의 면적과는 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밀도의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평균 정밀도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과 에버리지 둘 다 평균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건 이제 스몰 m ap라고 쓰는데요. 사실 자연어 처리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매트릭이 되겠습니다. 이 ap나 map나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등장하고 또 저기 그 오브젝트 디텍션 이 이미지 인식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죠. 이 MAP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PR 곡선에 대한 MAP 평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PR 곡선이 여러 개가 그려지게 되겠고 그때 AP를 여러 개 측정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것의 평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클래스에 대한 분류 성능을 한 개 숫자로 요약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클래스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AP를 하나 그릴 수 있고요. 다음 클래스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AP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클래스 여러 개에 대해서 다 AP를 하나씩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평균을 낸 게 바로 MAP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약 방법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게 되겠고요. 특정 분야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F스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스코어도 굉장히 머신러닝, 인공지능에서 많이 사용하는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매트릭이 되겠습니다. F스코어의 장점은 프리시전과 리콜을 결합했다. 그래서 이제 한 개의 수치로 나타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전 리콜 커브에서 어떤 특정 고정된 스레시홀드에 대해서 계산된 정밀도 프리시전과 즉 재현율 리콜을 이용해서 우리가 F 베타라고 정의를 합니다. F 베타의 정의는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F 베타의 역수가 오른쪽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식을 보면은 베타 값에 따라서 정밀도와 재현율의 중요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에 대한 어떤 가중 평균처럼 이제 계산이 되죠. 만약에 베타가 1보다 크게 되면은 재현율에 더 중점을 맞추게 됩니다. 베타가 1보다 크게 되면 여기에 가중치가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리콜에 더 이제 중점을 두게 되겠고요. 1보다 작으면 여기에 가중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프리시전에 더 정밀도에 중점을 두게 되겠습니다. 이 식을 이제 등가로 변형을 하면은 이제 아래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식을 이제 등가로 변형을 했을 때 결과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TP, FN, FP 얘를 이제 프리시전 리콜을 다시 풀어서 쓴 게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 경우에 베타가 1인 경우에 대해서 보면은
F1 점수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1의 역수가 정밀도와 재현율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고요. 그때 이제 F1 스코어는 이렇게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으로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1 스코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예, 그 자연어 처리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얘가 정확도가 높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 이 수치 F 스코어를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여기 F 스코어에서 조합 평균이 왜 이제 들어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항목을 양성으로 예측했다라고 했을 때 재현율이 1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프리시전은 실제 양성 비율, 즉 이제 유병률과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병률이 매우 낮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병이 되게 드문 경우가 되겠죠. 그때 우리가 PY는 1이 결국에 굉장히 낮은 경우, 그러니까 유병률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 대한 병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산술 평균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50%가 되는데요. 조합 평균은 0.02%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조합 평균은 조금 더 보수적인 결과를 제공을 하고 정밀도와 재현율이 모두 높아야지만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1 점수라는 것은 결국에 정밀도랑 재현율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베타가 1로 이렇게 두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F1은 베타를 1로 두어서 정밀도와 재현율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조합 평균이 됩니다.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이 되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리콜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때는 우리가 베타 2를 사용해서 F2 스코어를 이제 잰다든지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암 진단 이런 의료 분야에서는 양성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을 양성으로 판단하는 거 뭐 이거는 약간 뭐 추가 검사를 하면 되겠지만, 양성인데 음성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 환자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리콜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베타를 2로 사용을 해서 더 높은 가중치를 리콜에다가 두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프리시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는 예를 들어 스팸 메일 필터링 이런 게 되겠습니다. 스팸 메일 필터링에서는 정상을 스팸으로 잘못 분류하는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상을 스팸으로 잘못 분류를 하게 되면은 정상 메일을 중요한 메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팸인데 정상 메일로 분류하는 거 이거는 그냥 스팸 메일 한번 보고 끝나잖아요. 그런 경우보다 정상 메일인데 스팸으로 분류하는 잘못 판단하는 경우를 더 최소화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베타 값을 낮게 둬가지고 F0.5 스코어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프리시전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클래스 불균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 프리시전 리콜 커브에서 클래스 불균형이 있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ROC 커브는 앞에 말했던 대로 클래스 불균형 하더라도 약간 정확한 ROC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시전 리콜 커브는 클래스 불균형이 있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되겠고요. 정확하게 그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데이터에서 양성 샘플의 비율, 즉 이제 P 플러스 N 분의 P, 얘를 이제 파이라고 두고 양성과 음성의 비율을 이렇게 N분의 P를 이제 R이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R은 또 이제 1-파이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음성과 양성의 비율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를 전체 샘플 중에 양성의 비율로 두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OC 커브는 TPR과 FPR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양성 샘플이랑 음성 샘플 내에서의 비율이니까 이 R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R의 변화가 사실은 클래스 임밸런스를 나타내죠. 이 P가 N보다 극단적으로 큰지 안 큰지, N이 P보다 극단적으로 큰지 안 큰지에 따라서 R이 이제 수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ROC 커브, 앞에서 봤었던 ROC 커브는 TPR, FPR을 사용을 하니까요. 얘가 어떻게 달라지든 영향을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양성으로 정의하든 ROC 커브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프리시전 리컬 커브는 클래스 불균형에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프리시전은 결국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따로 또 보면은 프리시전은 이제 P 샘플 곱하기 TPR로 볼 수 있고 TP는 이제 P 곱하기 TPR, FP는 N 곱하기 FPR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잘 정리를 하면은 이 R이라는 수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제 프리시전 자체가 R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R 자체가 실제 클래스의 임밸런스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R이 0.5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클래스가 균형 잡힌 경우가 되겠는데요. 0.5에서 떨어질수록 불균형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R 자체의 수치가 0.5에서 벗어날수록 프리시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R이 0.5에서 0.1로 변경이 되면은 각 인계값, 각 이제 타우에서의 프리시전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TPR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이 프리시전 리컬 커브의 곡선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서로 다른 병을 가진 여러 이지 문제의 정밀도를 평균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간 희귀암이 있고 위암같이 약간 흔한 암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클래스의 유병률을 가진 이집 문제가 있을 때 얘네들의 정밀도를 평균을 하게 되면은 이 프리시전이라는 것은 그 유병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감기랑 암 이렇게 유병률이 극단적으로 다른 두 병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것은 약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F 스코어도 마찬가지로 F 스코어가 결국 프리시전과 리콜로 계산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클래스 임밸런스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F 점수를 이제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가 있고요. 앞에서 봤었던 그 F의 베타가 결국에 프리시전과 리콜의 어떤 비율로 조합 평균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프리시전과 리콜의 TPR, FPR, TPR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표현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총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이때 얘를 잘 정리를 하면은 다시 이제 R분의 1이 분모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F 점수는 R이라는 양성과 음성의 비율에 의존하는 수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R 자체가 이제 F를 N으로 나눈 수치이기 때문에 클래스 간 불균형을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고요. 0.5일 때가 가장 균형한 것이고 이 값이 이제 극단적으로 변화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0.001 뭐 이런 식으로 변한다든지 뭐 아니면 굉장히 큰 값, 뭐 P가 많아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굉장히 이 F 베타의 수치가 왜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